영상으로 다 올라가고 있어요. 일단 공부할 생각이면 보세요. 내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안 하는 건 어차피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나중에 이제 겸허하게 여러분이 안 했던 거에 대한 대가를 받으시면 돼요. 어려울 거 없는 일이죠. 한 사람들은 한 대가를 받을 거고, 안 한 사람은 안 한 대가를 이제 받을 거죠. 내가 이제 어제도 얘기를 많이 했지만,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대학교 전까지 한 번도 결과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나이가 이제 선생님 때는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입시가 있었거든요. 개인적으로 애들이 아는 거죠. 하는 애들이고 안 하는 애들은 대우가 다르구나.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공산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차별이 있죠. 대놓고 차별이 있습니다. 한 것과 안 한 거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평준화된 세상에서 살다 보면 언제 때까지 차별을 안 받냐면 대학교 입학하기 전까지는 차별받을 일이 없는 거죠.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차별을 받는다고 느끼고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전혀 차별을 받고 있지 않아요.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나 특별히 여러분들의 용돈의 변화가 생긴다든지 개인적으로 생길 수도 있나요? 학교에서 급식이 나오지 않는다든지 공부 잘하는 애들은 급식이 휘황찬란하게 나오고 안 하는 애들은 밥만 준다든지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가요? 아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여러분들이 대학교를 가게 되는 순간부터 그 차별이 갑자기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되게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많죠. 왜냐면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하지 않다가 여러분들은 지금 공부를 하나 안 하던 고등학교 갈 때도 뺑뺑이로 편하게 가고 있고요. 맞잖아요. 이런 차별을 받았던 적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언제 때부터 갑자기 나타난다고요? 이제 20살 되면서부터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 친구들이 많이 이제 후회와 슬픔을 토로하기 시작하는데 지금까지 별로 토로하지 않아요. 왠지 알아요? 바뀌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삶에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이 열심히 살고 내가 있었던 분야에서 열심히 했든 안 했든 큰 변화가 없죠. 시험 못 본다 그래서 큰 변화 있습니까? 고등학교 갈 때 문제 생겨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가 이제 당연히 공산주의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이제 차별이 나타나는데 그게 생각보다 늦게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20살 때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여러분들이 벌써 그때만 해도 많이 시간이 흐른 거죠. 약간 늦은 거지. 뭔가 알고 바꾸기가 어려운 거지. 선생님은 사람은 멍청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빨리 경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주의입니다. 이건 내 개인적인 견해일 수 있겠지만.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들 나중에 차별을 받을 거잖아요. 이제 미리 받는 거죠. 미리 받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쯤 되면 받아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이제 심하게 받진 않더라도 먼저 경험해 보는 거죠. 사람은 좀 멍청하기 때문에 경험해 보지 않으면 느끼지 못해요. 실제적으로. 제가 상담하면 그래요. 여러분이 공부를 안 하는 이유는 공부를 안 해도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공부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는 공부를 안 하니까 문제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공부하는 것 뿐입니다. 슬픈 거는 나이가 먹으면 공부하기에 벌써 늦은 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매번 내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열심히 공부해라. 그래도 안 할 거잖아요. 왜 안 하냐? 내 삶에 변화가 없으니까. 내가 말했잖아요. 내가 여기서 오늘 후로 여러분 공부를 안 하잖아요. 다 손으로 다 죽인다 그러잖아요. 다 공부를 할 겁니다. 100% 공부를 할 거예요. 안 할 사람이 있을까요? 생존의 구 때문에 다 하겠죠. 근데 이제 그건 이제 비인격적이고 되게 인권이 무시되는 행위니까 할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적인 것들은 조금 선생님은 차별을 둬야 된다는 거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닫는 거죠. 이게 하고 안 하고가 내 삶에 영향이 있구나를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죠. 실제적으로. 재수할 때 돌이키면 너무 시간이 많이 흘러가 있고 돈도 많이 들고 집안 형편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나는 그게 좀 늦다고 봐요. 사실 선생님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언제쯤 되면 이제 애들이 나한테 상담이 많이 오느냐. 매번 얘기하지만 고3 때가 되면 걱정이 많아져요. 민준이처럼 별 걱정 없이 살았던 친구들도 고3이 되잖아요. 내년에 바뀌잖아. 걱정이 되는 거야.
그때쯤 되면. 왜냐? 고2 올라갔어요. 공부 더럽게 안 하고 다 놀아도 고2 올라갑니다. 학교만 대충 나가도. 고2에서 고3부터 다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다음부터 이제 그게 아닌 거예요. 이제 아닌 거야. 보장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걱정이 드는 거야, 사람들이 이제. 그때부터 공부를 했던 놈이나 안 했던 놈이나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진짜요. 내가 많은 친구들 가르쳤잖아요. 여러분들 얘기해봤자 못 알아먹어요. 왠지 알아요? 아무것도 안 바뀌니까. 자기 삶에 대해서 변화가 없잖아요. 열심히 한 놈이나 안 한 놈이나 큰 변동이 없어요. 바뀌는 게 없잖아요. 편하게 산다고요. 되게 여유롭게. 하지만 이제 20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직장 갈 때쯤 되면 엄청난 변화가 오죠. 이제 그때 이제 대부분 다 후회하게 되는데 그때 가서 후회하는 건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난 개인적으로 너무 늦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죠? 그때 가서 이제 후회하기 그 전에 조금 경험을 시켜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 때가 오히려 더 낫진 않았나 생각을 해요. 고등학생만 돼도 천차만별해서 되게 수준차가 심하거든요.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고등학교 애들이 공부하는 양 차이가 되게 심해요. 안 하는 사람과 하는 사람. 그걸 한 곳에 몰아놓을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나는 생각한 이제 의구심이 드는 거죠. 고등학생이 됐지만 공부를 안 해서 중학교 때까지 다 비어있어. 그럼 중학교 때부터 해도 되잖아요. 안 하는 학교들은. 그래도 시키면 되잖아요. 어려운 것도 시킬 필요가 있을까요? 하여튼 뭐 선생님 생각은 그런데 여러분 생각은 또 다르겠죠. 하여튼간에 자, 우리가 이제 오늘 가야 될 부분은 이제 101페이지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를 보고요. 이제 문제들을 좀 풀 건데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는 뭐냐? 나누어 떨어지는 근을 찾는 거예요. 근데 근을 찾는 게 되게 웃겨요. 대충 뭘 집어넣어서 찍어서 찾아요. 되게 이제 비수학적이고 비논리적인 게 이제 나오는데 그게 그렇게 할 수밖에 있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x 세제곱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1이라는 3차식이 있어요. 이제 얘를 인수분해해야 되는데 실제 이제 얘를 인수분해하기 위한 방법은 대부분 3차식은 인수분해가 안 돼요. 다시 한번 해줄게요. 인수분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 얘기는 뭐냐? 3차 방정식을 풀 수가 없어요. 못 풀어요. 슬프죠? 2차 방정식까지는 우리가 근의 공식을 통해서 풀 수가 있는데 3차 방정식부터는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요?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는 그 무수히 많은 것 중에서 아주 극소수 여러분들 퍼센테이지를 따진다면 0.01%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무수히 많은 3차식 이상 것들 중에서 인수분해가 되는 거는 만 개에 한 개가 될까 말까 할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는데 다행히지만 문제가 풀 수 없는 거를 문제를 출제를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하지 않겠죠. 미치지 않은 이상 출제자가 문제 못 푸는 거 낸 다음에 답은 뭐 없어 뭐 이러고 쓰면 어이가 없잖아요. 그 미친놈이가 그럴 거 아니에요? 당연히 3차식 이상 것들은 다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들밖에 출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3차 방정식 다 풀 수 있냐? 그렇지 않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얘가 근이 되는 거, 0이 되는 값을 찾아요. 집어넣어서 x에다가 인수정리를 쓰기 위해서. 여기다 이제 뭐를 집어넣으면 얘가 0이 되냐? 뭐를 집어넣으면 0이 될까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0이 됩니다. x에다가 이제 마이너스를 집어넣어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는 플러스 7이고 얘는 마이너스 6이니까 0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이 뭐가 된다? 근이 되는 거죠. 이 식에.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근이 된다는 얘기는 얘는 어떤 다항식을 인수로 가진다는 거냐, 성훈아? 마이너스 1이 근이 된다는 거다. 뭐를 인수로 가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근이면 어떤 거를 인수로 가죠?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진다는 거지. 마이너스 1이 인수로 가진다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1이 근이 된다는 얘기는 얘는 뭐를 인수로 가진다?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진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뭔가 식이 있겠죠? 그럼 이 식은 과연 우리가 어떻게 구해낼 수 있겠냐? 일단은 그는 때려맞아서 구했어. 그럼 이 식은 어떻게 구할 수 있겠냐, 현민아? 우리가 다 배운 거 있겠죠? 하지만 내가 배우지 않은 걸 물어보진 않을 거예요. 내가 그 미친놈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똑똑하게 보잖아요. 난 여러분들을 다 바보 멍청이로 생각하고 인간이 기본적으로 멍청하다고 보는 주의예요. 왜냐? 틀린 건 알지만
고치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틀린 그대로 살아가서 죽어요. 거의 발전하지 않는다니까요. 내가 지금까지 봤던 애들의 대부분들은 그렇게 멍청하게 살다 그냥 죽습니다. 그 사람이 원래부터 멍청한 거죠. 그래서 교육을 받는 건데 바꾸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번 내가 잘못됐다는 걸 알잖아요. 어디가 잘못됐고 이걸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바꾸지 않잖아요. 크게 커서 여러분 나이 먹으면 바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중학생인데 이제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면 내 이 기조가 바뀔 것 같냐고요. 내가 잘못됐다는 걸 아는데도 바꾸지 않는 애들은 커서도 잘 바꾸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살다 그냥 죽는다는 얘기예요. 슬프지만 대부분 그렇게 살다 죽어요. 내가 가르쳐보았지만 크게 바뀌지 않아요. 사람이 별로 똑똑하지 않아요. 여러분 똑똑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지금까지 가르쳤던 애들 중에서 똑똑했던 애들은 별로 존재하지 않아요. 거의 다 잘못된 거를 그대로 유지하다가 살다가 죽습니다. 거의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뭐가 잘못됐으면 내가 이거 고쳐야지 이게 올라가고 어떤 거를 더 나아지게 해야 됐다는 생각이 돼서 실제적으로 행동하는 친구들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TV에 나왔던 유명한 사람들이 되는 거죠. 거의 그렇지 못하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멍청하다 하다 죽이니까 위인전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럼 당연한 얘기인 거죠. 그냥 타다 죽어요. 그냥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뭐 그렇게 사는 것도 뭐 나쁘진 않죠. 자기 삶에 만족한다면.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문제는 뭐냐? 그렇게 살면서 자기 삶에 만족하지 않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행복지수가 낮은 거예요. 왜냐?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가 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바래요. 근데 그게 충족이 안 되잖아요. 슬프지만. 그죠? 그래서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뭐 우리나라 뭐 굶어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아프리카보다 훨씬 잘 살잖아요. 근데 정말 아이러니하지만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행복지수가 높다니까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거의 못 먹어서 막 죽고 있는데 막 혹시 우리보다 그지같이 못 사는데도 우리가 행복지수가 낮아요. 슬프죠? 아니 그게 슬프지 않습니까? 아 진짜라니까 우리가 더 낫다니까? 그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요. 막 굶어 죽고 막 병들어 죽고 막 감기 걸려 죽고 막 이런 사람들이 우리보다 행복지수가 높아요. 신기하지만 진짜예요. 참 신기하죠. 그거는 이제 상대적인 거죠. 사실 실제적으로 보면 행복이라는 게. 하여튼 뭐 이 x 플러스 1인 걸 알았어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구할 수 있겠냐? 대답해 보세요. 어떻게 구하면 돼요? 여러분 배운 거에 다 답이 있어요. 민준아 어떻게 구하면 돼 여기? 되게 쉬워요. 이식을 나누면 돼요. 끝이에요. 어려운 게 전혀 없어요. 나누면 돼요. 근데 얘로 나눌 거잖아. 이식을 나누면 이제 나올 텐데 얘가 1차식이니까 직접 나누기보다는 어떤 방법을 써서 구하면 된다? 조리개법을 쓰는 거죠. 1차식으로 나누는 가장 쉬운 방법은 아니까.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럴 때 쓰려고 나눗셈들을 또 배우는 거죠. 나누는 거예요. 조리개법 쓰는 거죠. 근데 전 조리개법이 기억이 안 나요. 연습하세요. 당연하겠지만. 근데 정말 기억이 안 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직접 나눠야 되겠죠. 진짜 직접 나누면 되잖아요. 직접 나누는 것도 기억이 안 날 정도면 공부를 더럽게 안 하는 거죠. 뭐 다른 뭐 안에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일단 뭐 결론은 얘를 조리개법 써서 나누면 1, 그 다음에 2차 함계수는 0, 1차 함계수는 마이너스 7, 상수항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로 조리개법 쓰는 거예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6, 0. 당연히 여기 0이 나와야 됩니다. 나눠 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가 나오죠. 이 몫이 여기에요. 나누어지는 거니까. 그럼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유일하게 지금 고등학교 수학에서 이렇게 근을 얼렁뚱땅 찾는 경우, 수학에서 이렇게 비논리적으로 찾는 경우는 여기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게 다른 방법이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정말 슬프지만 내가 수학에서 이 부분을 설명할 때 대부분 애들이 이렇게까지 때려 맞춰서 찾아야 되는 겁니까 선생님?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밖에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되는 것만 나온다는 걸 알고 계세요? 안 되는 걸 낼 리가 없어요. 그래서 얘가 더 인수분해가 되냐 안 되냐? 더 되죠. 그럼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인수정리 이용해서 x-3 x 플러스 2로 인수분해하는 거죠. 지금 페이지가 이제 101페이지예요. 그래서 이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는 고차식을 인수분해할 때 쓰고, 고차식을 인수분해했다는 거는 나중에 고차식의 방정식의 해를 찾을 때 쓰는 거예요. 고차 방정식의 해를 찾을 때 쓰기 위해서
이 3차식 이상, 3차식 이상을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고차 방정식이라고 부를 거예요. 3차식 이상을. 자, 다시 한번 3이라는 숫자가 너무 커가지고 고차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왜 3차부터 고차 방정식이라고 부르냐? 풀 수가 없어요. 푸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고차 방정식이라고 푸는 겁니다.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는 특수한 케이스만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 풀 수가 없으니까 일반적으로. 2차 방정식은 인수분해 안 돼도 뭐 써서 근을 구할 수 있죠? 근의 공식. 근의 공식이 사실 뭐 완전제곱식과 제곱근의 원리를 이용한 건데 그걸 공식으로 만들어 놓은 게 근의 공식인데 결론은 2차 방정식은 인수분해가 안 돼도 풀 수가 있어요. 근의 공식을 써서 3차 방정식 이상부터는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요. 풀 수가 없습니다. 푸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차 방정식이라고 3차 방정식도 부르는 거예요. 일단 뭐 나중에 보겠지만 그래서 하지만 중학교 때 넘어와서 고1로 올라갔을 때는 인수분해 되는 것만 나와요. 왜냐? 풀 수 없는 거 낼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한테 못 푸는 문제 낸다면 풀어. 이거 뭐 미친놈인가요? 뭐 그런 게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근데 애들이 착각하는 애들이 있어요. 3차 방정식도 풀 수가 있다. 이렇게 착각하는 친구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푸는 것만 나오니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나오겠고 이제 뭐 여기까지 배워서 이제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이제 조금씩 익혀갈 거예요. 그래서 이 고등학교 때 배우는 그 인수분해 분리 방법들을 쭉 배울 거고 이 개념 체크에 있는 부분들은 여러분 쭉 풀어보시고요. 우리 대표 예제를 조금 풀면서 어떻게 이것들을 우리가 개념을 적용시킬지를 한번 알아보는 거죠. 대표 2번, 1번 x제곱 마이너스 2x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더하기 2가 있어요. 그럼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치환하는 거죠. 선생님 치환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 치환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러면 이제 복잡해지기 때문에 치환은 우리가 고등학교 때 가장 많이 쓰는 식을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왜냐? 간단해지니까. 자, 여기서 딱 봐도 알겠지만 얘를 A로 치환하겠죠? 내가 이제 치환하는 문제에서 몇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 치환하는 문제는 100% 뭐가 되냐? 크로스 인수분해가 됩니다. 치환이 되면. 안 되는 경우를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얘도 이제 치환해서 뭐 A로 치환했다고 치면 이렇게 쓰겠죠. A랑 A 플러스 3 더하기 2가 되는데 얘를 쓰면 A제곱 더하기 3A 더하기 2인데 크로스 인수가 되나요? 안 되나요? 당연히 된다는 거죠. 안 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A 플러스 1, A 플러스 2가 되겠고요. 여기 X제곱 마이너스 2X만 다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간단한 거죠. 치다가도 강아지도 해요. 얘를 못하고 있다. 뭔가 문제가 있는 애들이에요. 거의. 내가 봤을 때. 얘는 한 번 더 인수분해가 되죠. 뭐로 되죠? X-1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고 얘건 안 되니까 그냥 쓰시면 되겠습니다. 대들까지 가는 겁니다. 가장 쉬운 문제죠. 뭐 틀렸다. 혼자 틀리고 있는 거예요. 모든 애들이 맞고 있어요. 자기 혼자 틀리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맞는다는 얘기는 공부한 아이들 중에서. 인문계 고등학교 갔지만 공부 안 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냥 뭐 될 대로 되라. 어떻게든 되겠지. 그 기조로 사는 친구들 많이 있으니까 인문계 고등학교 갔지만 내가 말했지만 여러분 나이 때 대부분 꿈이 없을 거라고 봐요. 거의 없어요. 있는 애들이 몇 명 없죠. 중간에 다 바뀌어요. 왜냐? 그냥 알아나게 꿈속에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내가 그 일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게 내 적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 알 방법이 존재하지는 않아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중에서 뭐 어떤 사람은 뭐 아나운서를 하겠다. 뭐 하겠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꿈을 그대로 마지막까지 유지하는 사람은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상상 속에 있는 거죠. 다시. 모르잖아요. 나도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들 평생 직장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평생 직장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대부분 여기서 두 가지죠. 예체능계로 갔냐, 기술직으로 갔냐, 사무직으로 갔냐, 공부한 쪽으로 갔냐. 여기서 이제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일단 여러분 예체능은 벌써 끝났어요. 거의 끝났다고 보면 돼요. 쉽지 않다. 예체능으로 가기에는. 그죠? 쉽지 않다. 뭔가 뭐 체대에 갈 수 있거든요. 지금 체대를 간다는 얘기는 솔직히 말해서 육체적인 능력으로 나중에 성공한다기보다는
공부 쪽으로 가려고 지금 가는 거죠. 벌써 늦었어요.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압도적인 재능이 아닌 이상은 성공 확률이 거의 없다. 조기 교육만이 답이다. 예체능은 더 심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뭐 기술직으로 갈 수 있겠죠. 여기서 이제 뭐 특성화고를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뭐 미용사가 될 수도 있겠고 이제 이런 것도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거의 가장 큰 단점은 무엇이냐? 뭘 것 같아요? 뭘 것 같아요, 우리 효민아? 기술직의 가장 큰 단점들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 성원님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너무나 대체하기가 쉬운 게 단점이에요. 몇 년만 배우면 누구나 몇 년도 아니에요. 빠른 놈들은 6개월만 배워도 그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는 데 문제가 있죠. 그게 문제예요. 누구나 여러분을 대체하기 쉬운 거죠. 뭐 내가 이제 예를 많이 들었겠지만 택배를 하시는 분이 파업을 하는 것과 택배를 하시는 분이 파업하는 거. 자, 택배 하시는 분이 파업을 하면 대체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한번 판단해 봅시다. 우리 태연아. 택배 기사를 대체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죠. 파업에 별 힘이 없는 거예요. 왜냐? 파업해요. 어떻게 하죠? 다음 조용하면 돼요. 자, 좀 짜증나지만 여기서 이제 의사가 파업하는 경우와는 완전 다른 문제가 되는 거죠. 의사가 파업하잖아요? 대체가 안 돼요. 불가능한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누구가 더 힘이 있을까요? 누가 힘이 있을 것 같습니까? 의사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커서 당연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당연하겠지만 갑과 을이 됐을 때 여러분이 더 우위에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 대체가 안 돼야 돼요. 대체가 쉽게 되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의 고용은 상당히 불안정해집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 얘가 조금 뭐 불만이 있는 것 같아. 잘라. 다른 애 데리고 와. 끝이에요. 자, 근데 얘가 우리 회사에서 대체가 불가능한 친구예요. 그럼 얘를 자를 수가 없어요. 못 자른다는 거예요. 불가능해져요. 당연하겠지만. 근데 여기서 여러분 선택인 거죠. 그냥 공부 안 하고 편하게 살 수 있죠. 대체가 되게 쉬워질 거예요. 나중에 고용이 상당히 불안정해진다는 얘기예요. 먹고 사는데. 상당히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모르겠지만, 지금 공부 안 한다고 해서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커보면 이제 알게 됩니다. 슬프지만. 하여튼 뭐,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지금 노력해 놓으면, 나중에 여러분들 어떤 진로를 선택하든, 여러분들이 대체가 불가능한 사람이 돼야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인생을 편하게 살 수가 있어요. 이제 나는 이제 그런 주의예요. 여러분들이 즐거워하고, 여러분이 두 가지 선택이 있죠. 나한테 만약에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이 즐거워하는 일이 있고, 여러분이 잘하는 일이 있겠다.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일을 하라고 할까요? 선생님은? 나는 잘하는 일을 하라고 합니다. 당연하겠지만. 왜냐? 즐거워하는 일은요, 그럼 나중에 취미로 하시면 돼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잘하는 걸 하셔야 돼요. 나중에. 대체가 불가능한 걸 하셔야 돼요.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사회가 필요하는 거를 잘하는 걸 하셔야 된다는 거죠. 왜냐? 그래야지 내가 인정을 받으니까. 특히 남자들은 남의 인정을 받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특히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체가 불가능한 사람이 돼야 돼요. 쉽게 대체가 되는 사람이 되면 삶이 힘들어져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인생을 자기 인생과 웬만하면 공부하세요. 공부하시고 그 공부도 웬만하면 어려운 길로 공부하세요. 쉬운 길로 공부하잖아요. 대체가 너무 쉬워요. 다 모여있어요. 쉬운 길에는요 개떼같이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근데 어려운 길에 별로 사람이 없죠. 경쟁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필요한데. 그럼 누가 당연히 나중에 돋보이게 될 건지는 내가 얘기할 필요가 있나요? 여기서 굳이? 근데 여러분 다 어떤 길을 가고 싶어 하죠? 쉬운 길을 가고 싶어 하죠. 다 쉬운 길을 가고 싶어요. 그리고 나중에 다 희망을 돌리고 있죠. 나만은 잘 될 거다.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마음 깊은 곳에 대부분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살지 않지만,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살지 않지만 내 인생은 잘 풀릴 거다. 그런 강력한 희망의 눈을 많이 돌리고 살아요. 진짜예요. 내가 이제 애들하고 상담하다 보면 그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좌절하는 거예요. 나중에. 왜냐? 열심히 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현실을 직면했을 때 내가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행복지수가 낮은 거예요. 나만은 그러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게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러분들 인생을 살다가 선생님이 이제 많이 기억할 때가 올 거예요. 아, 그때 조금 더 힘든 길로 선택해서 갈 거야. 더 열심히 살 거야. 그럴 때가 올 겁니다. 100%. 왜냐? 사람은 원래 그럴 때가 와요. 후회할 때가. 하면은 선생님도 그럴 때가 왔었는데 그때 더 할 걸. 그런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선생님도. 열심히 살아왔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아닌 사람들은 더 심하겠죠? 이제 그때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조금 더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르겠어요. 뭐 그래도 안 할 사람들은 안 하겠지만. 자, 2번으로 넘어갈게요. 공부하기 싫어하는 것 같으니까 딴 얘기도 좀 많이 하는데 나중에 또 재밌는 얘기 몇 개를 해줄 텐데 난 개인적으로 선생님 제자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뭐 억하심정이 있어서 얘는 절대 잘 되면 안 되겠다. 뭐 그런 친구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하는 거죠. 장난이지만. 그렇지만 뭐 선택은 여러분 몫이죠. 내가 아무리 얘기해봤자 바뀌지 않은 사람 안 바뀌더라고요.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x제곱 마이너스 5x를 묶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공통인수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공통인수를 묶어라. 그것 때문에 2번에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4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5x가 나오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치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A로 치환한다고 치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크로스 인수분해가 될 거예요. 100%입니다. 안 될 리가 없어요. A-6, A 플러스 2로 되겠고요. A 대신에 x제곱 마이너스 5x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얘는 더 인수분해가 되는 것 같아요. 더 인수분해 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안 되면 이제 방법이 없는 거죠. 그냥 놔두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답이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3번도 이런 문제도 많이 봤어요. 사실 이제 이 치환하는 문제는 우리가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사실 내가 이제 풀어주고 있지만 되게 친숙한 부분들이 되는 거죠. 친숙한 부분들이 사실.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이제 전개해야 되냐. 치환하기 위해서는 더했을 때 같은 게 나오도록 전개해야 된다. 상수항이. 그래야지 1차 항까지 같은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래서 이제 치환을 하죠. 재밌게. 이렇게 치환하면, 전개하면, x제곱 플러스 2x 빼기 3이 되겠고, 이렇게 전개하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x제곱 플러스 2x를 치환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a 마이너스 3이 되겠고, 얘는 a 마이너스 8이 되겠고, 마이너스 플러스 6인데, 얘도 100% 크로스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안 되는 경우는 본 적이 없어요. a제곱 마이너스 11a에다가 이제 24에다 6을 더하니까 30이 되겠죠. 6, 5, 30으로 딱 인수분해가 됩니다. 100% 크로스 인수분해가 돼요. 안 되는 경우 본 적이 없어요. 그럼 믿으세요? 그 다음 이제 a 자리에다 누구만 들어가면 된다? x제곱 더하기 2x만 들어가면 됩니다. 이게 끝이에요. 더 이상 인수분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라는 걸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치환해서 푸는 문제들이 나왔는데 105페이지에 2-4번은 왜 이게 시역 더하기일까? 사실 뭐 이거 그지 같은 문제인데 난 뭐 이런 문제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왜 그런지 왜 이 문제가 시역 더하기 문제인지 알려줄게요. 뭐 상당히 뭐 굳이 이렇게까지 내야 되냐? 난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자, 뭐 치환하는 건 다 하니까 애들이 자, 이렇게 돼 있죠?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에다가 잘 보세요. 별거 없어요. 자, 얘는 딱 봐도 치환이 됩니까? 안 됩니까? 치환이 되지가 않죠. 왜냐면은 이게 1차항의 개수가 다르잖아. 치환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얘가 이제 인수분해가 되거든요. 이런 그지 같은 문제예요. 얘가 x 플러스 1,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요. 얘는 어떻게 뭐로 인수분해 되죠? x 플러스 4, x 플러스 4로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이렇게 전개해요. 치환하기 위해서. 자, 이게 뭔 짓인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다시 인수분해해서 치환할 수 있도록 다시 전개하는 거죠. 이게 한 단계 더 추가된 거죠. 사실 이게 이렇게까지 뭐 문제를 내야 되나 생각이 들긴 하는데 하여튼간 그래서 다시 이렇게 상수함기에 대해서 같은 걷기 다시 전개해요. 이렇게 전개하면 5x 플러스 4가 되겠고요. 자, 이렇게 전개하면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6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치환하는 거죠. 이런 그지 같은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a 플러스 4, 그 다음에 a 플러스 6 마이너스 8이
14에서 8을 빼니까 플러스 16이 됩니다. 그래서 크로스 인수분해가 이제 되는 거죠. 여러분 그지 같은 문제예요. a 대신에 x제곱 더하기 플러스 5x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끝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끝난다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뭐 이런 이제 그지 같은 문제가 이제 C역 더하기 문제로 나와 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보기차식에 나오는 거죠. 이제 여기부터가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가장 여러분들이 연습을 꼭 해야 되는 거죠. 인수분해 자체는 연습만 하면 누구나 잘해요. 단지 공부를 했냐 안 했냐. 여기서마저도 뭐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러면 공부를 거의 안 하는 애들이 하는 소리예요. 거의 100%죠. 뭐 어렵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자, 1번에 보면 이제 1번에 보자마자 우리가 얘 이름을 알아야 돼. 항상 얘기했지만 이름도 모른다.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자, 얘 이름은 뭐냐? 우리 성훈아. 이 식의 이름은 뭡니까? 폭2차식이죠. 왜냐면 홀수항이 없으니까. 그럼 이제 복 2차식이라는 걸 딱 보자마자 머릿속에서 이제 생각하는 거죠. 인수분해가 되냐? 되지 않냐? 그게 여러분 배운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학을 잘한다는 건 뭐냐면 논리적으로 머릿속에서 생각이 돌아가냐? 돌아가지 않냐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논리적으로 사고하지를 못해요. 정말 미안하지만 거의 사고를 못해요. 진짜라니까요. 거의 사고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현상을 봤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흘러갈지를 잘 예측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또 했잖아요. 사람이 약간 멍청하다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딱 눈치 없는 애들이 특히 더 심한데 딱 집에 딱 들어왔어. 집이 분위기가 싸해. 이런데 이때 막 게임을 하면서 지 혼자 막 신나게 막 놀고 있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상당히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하겠죠. 그죠? 이때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상책이죠? 방에 들어가서 뭐 공부하는 척하든 조용히 있든 뭔가 이렇게 조심하게 몸을 사리고 있어야 되는 거고. 집에 들어왔는데 분위기가 너무 좋아. 엄마 아빠 분위기가 너무 좋고 막 이게 막 좋은 분위기야. 이때 우리의 자세는 뭘 해야 되죠? 그동안 엄마 아빠한테 부탁하고 싶었던 게 있다면 바로 이때 얘기하는 거죠. 이럴 때 꾹꾹 참아왔다가 분위기 싸움할 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럴 때 얘기하는 거죠. 이럴 때 이제 그래서 자기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아는 거죠. 뭐 본능적으로 알아도 되겠지만 사고하는 거죠. 내가 분위기 안 좋을 때 몇 번 집에서 깽판 쳤더니 지지게 쳐맞고 혼난다. 그러면 안 되겠구나. 근데 이제 그걸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매번 그 짓을 해요. 그럼 너무 슬픈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이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자, 얘도 똑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딱 보는 순간 이름을 아는 거야. 얘는 보기차식이네. 그러면 인수분해가 되냐? 되지 않냐로 판단하는 거죠. 얘 인수분해가 되냐? 효민아? 응? 어차피 크로스 인수분해잖아요. x제곱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어렵나요? 생각하는 게? 이 마이너스 2 나오려면 마이너스 4랑 플러스 2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어렵나요? 크로스 인수분해가? 굳이 치환까지 해야 될 필요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오면 가운데 나오잖아요.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x제곱 마이너스 4랑 x제곱 플러스 2로 얘가 인수분해가 되죠. 합차로 얘가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복 2차식에서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는 그냥 인수분해해서 풀면 돼요. 되게 쉬운 문제죠. 사실 대부분에도 맞아요. 근데 이제 인수분해가 안 되는 케이스 문제도 있겠죠. 1번하고 2번은 내가 보니까 인수분해가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내가 인수분해 파트는요 그냥 공부하면 다 맞아요. 그냥 뭐 지나가서 강아지도 다 맞습니다. 뭐 그냥 스마트폰을 쓸 수 있을 정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으면 뭐 틀릴 일은 없어요. 내가 봤을 때는 연습하면 누구나 맞을 수 있어요. 여기도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제 마이너스 x고 이제 플러스 있어서 이렇게 넘어가면 마이너스 1이 나오죠. 인수분해 되는 거죠. 3x 제곱 플러스 2랑 x 제곱 마이너스 1. 얘가 또 인수분해가 되죠. 앞에 건 이제 인수분해가 안 되지만.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해서 이제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수분해 되는 케이스는 이렇게 놓으면 되겠고요.
인수분해가 안 되는 케이스, 이제 3번부터 하겠죠. 이것들을 연습하셔야 되겠고, 만약에 시험 문제에 나온다면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죠. 우리 태훈이는 뭐,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집중을 못하고 있네요. 어? 자, x 4제곱 마이너스 13x제곱 플러스 4라는 게 있으면 어떻게 풀어야 되죠? 첫 번째, 복잡하신 걸 보자마자 인수분해를 하는데 인수분해가 이제 안 된다는 걸 깨닫겠죠. 인수분해가 이제 안 되는 순간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거죠. 어떤 꼴로 얘가 바뀔 수밖에 없다? 내가 얘기했지만 이렇게 제곱 마이너스 제곱꼴로 무조건 바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안 바뀌면 어떻게 해요, 선생님? 그러면 문제가 잘못된 거라고 했죠. 인수분해 되는 것만 내는 거예요. 안 되는 거 내면 미친놈이죠. 출제자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낼 리가 없어요. 믿으세요. 아니, 안 되는 걸 출제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뭐 문제 오류겠죠, 그렇게 됐으면. 그러면 이때 두 가지로 내가 접근한다고 했죠. 뭐 저번 시간에 했겠지만 뭐 집에서 다 공부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 거의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보면 알겠지만 x제곱의 제곱이고 얘는 뿔마 2의 제곱이니까 요거를 이제 완전제곱식 썼을 때 x제곱 플러스 2의 제곱과 x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으로 가서 이 가운데 거를 딱 완전제곱식으로 맞춰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가운데가 이제 뭐가 나오냐면 4x제곱이 나오겠죠. 여기서 얼마를 빼야지 마이너스 13x제곱이 되냐면 마이너스 17x제곱을 빼야 되는데 얘가 완전제곱식으로 묶여지지가 않아요. 얘가 아닌 거예요. 얘는 가운데가 이제 뭐가 나오냐, 마이너스 4x제곱이 나오는데 얼마를 더 빼면 마이너스 13x제곱이 되는 거죠? 9x제곱을 빼면 9x제곱을 빼면 되죠? 얘가 완전제곱식 묶여 안 묶여? 묶여죠. 얘가 이제 3x의 제곱이 되는 거죠. 3x의 제곱이 이쪽이라는 거죠. 둘 중에 하나가 있어요. 없을 리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문제가 잘못되지 않은 이상. 그러면 이렇게 좀 바꾸고 났으면 얘식을 이렇게 합차로 바꾼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두 식을 더하고 두 식을 빼서 곱하면 되는 거죠. 아까 효민이가 물어봤었는데 뭐 A, B 나온 거. 정말 A, B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를 벗어나야 돼요. 그냥 A, B는 그냥 상징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식을 더하고 빼요. 더할 때 내림차수 정리라니까 이렇게 더해요. 빼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합차처럼 쓴다는 거죠. 이게 이제 보기차식에서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거.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으로 조금 바뀌게 되는데 그 꼴을 푸는 방법입니다. 당연히 3번과 4번은 연습하셔야 되겠죠. 왜냐? 이게 제일 어려운 거니까 나름대로 뭐 많이 실제는 안 되겠지만 하는 방법은 무조건 알아야 된다. 4번도 보면 x 4제곱 더하기 4x제곱 더하기 이제 16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인수분해가 되지가 않죠. 보기차식인 걸 확인했는데 인수분해가 이제 안 되니까 여기서 또 합차를 바꾸죠. x제곱의 제곱이 되겠고 얘는 뿔마 4의 제곱이니까 양쪽으로 가는 거죠. x제곱 플러스 4의 제곱 돼서 묶여지냐 아니면 x제곱 마이너스 4의 제곱에서 묶여지냐 어느 쪽이냐 판단하는 거죠. 이쪽으로 가면 얼마가 나오죠? 가운데 게? 8x 제곱이 나오겠죠? 8x 제곱에서 4x 제곱으로 가려면 얼마 빼면 되죠? 4x 제곱을 빼면 되죠? 그럼 4x 제곱은 2x의 제곱이죠. 위에 게 묶이네요. 이쪽으로 가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또 합차로 가는 거죠. 두 식을 더하고 빼서 곱하면 되겠습니다. 이걸 연습하는 겁니다. 별거 없어요. 다른 특별한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조건 이렇게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가시면 돼요. 왜냐? 그럼 문제밖에 주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이제 보기차식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기차식 문제를 지금 한번 풀어볼 텐데 인수분해 안 되는 걸 풀어보는 게 맞겠죠? 아닌가요? 그래서 3-3번을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3-3번을 자기 힘으로 풀어보라는 얘기예요. 뭐 남이 풀어준 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인수분해 안 되는 거를 이렇게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으로 바꿔서 합차로 푸는 거를 연습하라는 얘기예요. 뭐 인수분해 되는 건 알아서 푸시고요. 대부분 잘 푸니까 내가 시켜보니까
공부만 제대로 했으면 풀어요. 그냥 수업 그냥 적당히 잘 듣고 집에 가서 혼자 연습 대충 하면 다 풉니다. 뭐 공부만 하시면 풀리더라고요. 내가 볼 때 큰 문제 없이 잘 풀어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쯤 됐으니까 알아서 어떻게 공부할지 생각하고 하세요. 아직도 아무 생각 없이 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오늘은 어떤 공부하고 어디는 뭐 어디까지 풀고 노는 건 어느 정도 놀겠다. 어느 정도 되게 머릿속에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공부할 때 공부하고 놀 때 노세요. 항상 문제는 놀 때도 놀고 공부할 때도 노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하루 종일 여러분들 중에 하루 종일 공부하는 데 바라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그런 많은 사람이 없잖아요. 여기서 하루 종일 공부하는 애들은 뭐 서울대 갔겠죠. 대부분 애들이 뭐 서울 연구대 다 가겠죠. 뭐 여러분들 그걸 바라진 않아요. 내가 그래도 기본적인 공부는 해야 먹고 사니까 나중에 공부할 때는 계획을 세워서 공부를 하세요. 자기가 주도적으로 맨날 뭐 아직도 고등학생인데 뭐 오늘도 공부를 안 했냐, 뭐 숙제를 올렸냐 안 올렸냐, 응? 슬픈 이야기죠. 응? 알아서 이제 판단해서 이렇게 수업 따라가려면 내가 이 정도 공부하고 이만큼 해가고 해서 머릿속에 생각을 하세요. 어느 정도까지 공부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을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시고 실천하십시오. 삶에 뭔가 변화를 줘라. 삶에 변해주십시오. 따다다다다. 3대 3번 풀어봤어요? 잘 풀리나요? 재밌게 풀고 있어요? 3대 3번? 3-3번과 이제 3-4번을 조금 풀어주면 될 것 같은데, 선생님이. 그 다음에 여러 개의 문자가 포함된 인수분해까지는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나. 아니, 하지도 않았어요, 사실. 필강은. 3-3번 풀리나요? 우리 성원이 풀었니? 풀고 있어? 방법을 알겠어요? 아직도 전혀 모르겠습니까? 알 것 같아요? 자기가 해내야 돼요. 뭐 중요한 거는 보지 않고 대부분 수학 공부를 망치는 애들은 위에 거나 밑에 거를 본 다음에 그대로 베껴서 써요. 그렇게 하지 말고 자기 머릿속으로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생각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바꿨지? 그래서 남이 본 거를 베껴서 푸는 게 아니라 자신의 머리로 푸세요. 그게 수학입니다.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뭐 수학처럼 이렇게 딱 답안지가 있고 이러면 참 좋은데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생각해서 그 답안지를 유추해내야 되거든요. 누가 대신 살아주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님도 여러분 인생에 살아주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되는데 그 판단은 수학을 하면서 그 판단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거든요.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사고 능력은. 자, 얘는 이제 두 가지 부류로 접근해야 되겠죠? 어떻게 접근했죠? x제곱 더하기 3의 제곱으로 접근하는 방법과 x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 접근해서 뒤에 묶이는 부분이 있겠죠, 이렇게. 선생님 뭐 사실 딱 보자마자 나와가지고 사실 뭐 그냥 암산도 가능한데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천천히 기다리고 있죠. 상당히. 이 정도는 뭐 한 2초 코스로 푸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제 고등학교 가면 그렇게 공부해서 오는 친구들이 있는데 뭐 괜찮아요. 뭐 그 친구들 뭐 먼저 앞서 나가놨대요. 포기하지 말고 쫓아가면 되죠. 나중에 가면 다 마주치게 돼 있습니다. 쫓아가다 보면 결승점에서 마주치게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자, 성훈아 위냐 아래냐? 어느 쪽으로 왔어? 아래?
아래는 마이너스 6x제곱 나오잖아. 가운데 게. 여기서 더 빼서 갈 수가 없죠. 여기서 플러스 6x제곱 나오겠고, 여기서 2x제곱 되려면 4x제곱을 빼면 되니까 2x의 제곱으로 묶이는 게 바로 위에 거죠. 4x제곱이 이제 2x의 제곱 묶이잖아, 4x제곱. 이제 위에 걸로 묶여요.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더하고 빼는 거죠.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빼서 쓰면 되는데, 뭐, 더 인수분해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끝난 거죠. 자, 그러면 3-4번 문제는 왜 나오는 거죠? 태원이는 전혀 집중을 못하고 스마트폰을 확인하면서 뭐 이렇게 확인 안 해도 안 죽어요. 여러분 이렇게 뭐 찾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이렇게 뭐 여러분 뭐 하지 않잖아요. 집중하세요. 자, 3-4번은 왜 이게 더하기죠? 시역 더하기죠? 이유가 뭘까요? 효민아, 왜 그런 거 같냐? 왜 그런 거 같아요? 안 보여요? 너무 어렵나요? 민준아, 이거 왜 시역 더하기야?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머리가 있잖아요. 모르겠다는 대답은 되게 쉬운 대답이죠. 실제적으로. 결론은 수학은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뭐 대부분 애들이 지금도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더 생각하기 싫다라고 가서 이제 문제가 되긴 하는데 그냥 생각하시라는 얘기예요. 결론은. 자, 이거 뭐 딱 보면 알겠지만 보기차식인데 이게 치환에서 풀라는 보기차식이에요. 치환하고 몇 번 하고 그냥 치환 더하기인 거예요. 딱 봐도 치환하고 딱 써있지 않나요? 아니, 안 보이나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돼요. 그냥 치환한 다음에 나중에 돌아갈 거거든요.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거 이제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그래서 이거가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a제곱 플러스 3의 제곱으로 가던지 a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으로 갔는데 이쪽으로 가야 되니까 여기는 여기 쪽으로 가면 되겠죠. 아니야? 이쪽이잖아. 왜냐면 마이너스 6a 제곱이니까 a 제곱 빼니까 a의 제곱 뺀 거잖아. 이쪽이잖아. 치환만 더 들어간 거야. 계속 치환 더하기야. 그 다음에 더하고 빼요. 더하시고요. 그 다음에 빼세요. 그 다음에 원래 대로 돌아가면 돼요. 자, 이제 A 자리에 누구만 넣으면 되는 거죠? X 플러스 2만 넣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치환이 복 2차식의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것과 치환을 같이 섞어놨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됐다? 시역 더하기 문제가 됐다. 안 배운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고등학교 수학들은요, 여러 가지 개념들을 섞어놔요. 한 가지만 물어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찐따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찐따이고 싶겠지만,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물어본다는 거야. 단세포적으로 초딩과 중딩 때처럼 한 가지를 물어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복합적으로 계속 물어봐요. 그리고 깊숙하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사고 능력을 되게 여러분들을 이제 높게 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따라왔었고, 여러분 사고 능력이 출중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깊게 물어보는데, 대부분 그렇지 않은 애들이 많은 게 문제죠. 그래서 이제 스포자가 늘어나죠. 슬프지만. 하여튼간에, 자, 이렇게 이제 됐을 때, A 자리에다가 X 플러스 2가 들어가는 거죠. X 플러스 2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럼 X제곱 플러스 4X 더하기 4가 되겠죠? 이게 A 플러스 A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A 더하면 X 플러스 1을 더하겠죠. 그 다음에 빼기 3이 되는 거죠. 첫 번째. 자, 두 번째. 제곱해요.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가 되겠고, 빼요. 요거 X 플러스 1을 빼죠. 마이너스 X, 마이너스가 되고,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정리를 해보면, X제곱이고, 이게 더하면 5X. 그 다음에 6에서 3 빼니까 플러스 3이 되겠고, 여기는 X제곱에서 4X에서 3, X 빼니까 3X가 되겠고, 4에서 마이너스 오니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가 되겠다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게 이제 3-4번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끝이에요. 어떻게 엮어 놓은 거죠. 뭐 되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풀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대표 이제 4번인데, 저번 시간에도 설명을 하긴 했죠. 여러분들이 잘 듣진 않았지만, 거의,
아무 생각 없이 살면서 이제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대표 4번을 보면요, 마찬가지로 1번 첫 번째 ab-bc 빼기 3ca 제곱 플러스 3c 제곱 a가 나오는데, 자, 이거 이제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항이 4개짜리가 나오면 투투로 많이 풀었다 하겠죠. 항이 4개짜리입니다. 1, 2, 3, 4. 4개여서 보통 고등학교 때는 투투로 묶여요. 공통인수로 묶여지는데, 묶을 때 잘 묶어야 되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것도 묶어보고 요것도 묶는데, 이렇게 묶으면 B로 묶으면 A 빼기 C가 나오겠고요. 여기도 이제 그 마이너스 3AC로 묶으면 여기서 이제 A가 나오겠고, 여기서 C가 나옵니다. 공통인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항 4개짜리는 보통 투투로 묶어서 이렇게 공통인수가 나오도록 묶어지게 되겠고요. 그럼 이제 거꾸로 이제 요 두 개를 이제 빼주면 되겠죠. B-3AC, 그 다음 A-C. 항 4개짜리는 거의 투투다. 3원도 있어요. 완전 제곱식 A제곱 마이너스 B제곱도 있는데, 거의 고등학교 때는 투투로 가가지고 두 개씩 묶어서 공통인수 나오는 거예요. 거의 공통인수 나오는 거예요. 이쪽으로 갑니다. 거의 고등학교 때는. 자, 그래서 항 4개짜리 이렇게 풀면 돼요. 항 4개짜리 앞으로 많이 보일 텐데,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항이 이제 늘어났을 때가 이제 문제인데, 자, 이제 2번부터가 문제죠. 여기부터 이제 잘 들어야 되는 거죠. 잘 들어야 돼요. 여기가 이제 문제. 자, 2번에 이제 보면, 이제 x 세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x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2의 x 마이너스 이제 2y가 되겠는데, 자, 이렇게 돼 있을 때는 항이 지금 몇 개인지를 보자면 항이 좀 많아요. 항이 이제 5개 이상인데, 항이 5개 이상은 항 5개 이상인 경우에는 더블 크로스 아니면 거의 가는 게 이제 공통인수 뽑고 크로스 문제인데, 여기는 일단 전개를 한번 해볼게요. 전개를 해보면 x 세제곱 더하기 x제곱 y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y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y가 돼서 항이 몇 개죠? 얘는 이제 공통인수 묶어지는 건데, 하나 둘 셋 넷 다 6개죠. 항이 이제 5개 이상이 되면 문자마다 차수를 찾아요. 자, x의 최고차는 몇 차냐? 찾았던 x는 몇 차죠? 3차고요. y는 몇 차죠? 1차예요. 그러면 낮은 걸로 내림차순 정리합니다. 무조건 낮은 걸로 정해진 거예요. 왜냐? 그렇게 안 되면 안 풀려요.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딱 정형화된 틀이 있는 거야. 그냥. 그래서 얘는 y가 더 낮은 차수이기 때문에 y로 어떻게 한다? 내림차순 정리를 합니다. 이 내림차순 정리는 항등식에서도 많이 썼었고, 아직도 이 내림차순 정리가 안 된다. 더럽게 공부 안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정말 더럽게 공부 안 하고 있다. 정말 더럽게 안 한다. 진짜. 자, 이렇게 y를 1차로 봤을 때 얘네들이 이제 나오겠죠. y가 포함된 거. 그러면 써보면 x제곱 더하기 x 빼기 2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요거 x세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2x인데, 얘를 이제 x로 묶을 수가 있죠. 상수항을 x로 묶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공통인수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는 문제죠. 자, 이제 공통인수가 나왔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더한 다음에 얘만 써주면 돼요. x 더하기 y 써주시고요.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나오는 문제. 얘도 뭐 항이 5개 이상이긴 하지만 공통인수, 그러니까 내림차수 정리하고 차수 낮은 걸로 내림차수 정리해서 공통인수 묶어서 이제 푸는 문제가 되겠어요. 얘도 이제 풀만해요. 그다음에 이제 좀 어려워하는 게 이제 더블 크로스 문제가 이제 나오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더블 크로스 문제. 그게 3번이죠. 이 3번 문제를 좀 싫어하죠. 이제 애들이 더블 크로스 문제를. 요 문제가 이제 문제예요. 이 문제를 이제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연습할 때 좀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게 이제 2가지인데, 그냥 보기 차식에서 인수분해 안 되는 케이스. 그 다음에 항 5개 이상짜리에서 더블 크로스 문제를 제일 어려워해요.
두 가지를 할 줄 안다면 나머지는 당연히 하겠죠. 쉬우니까. 자, x제곱 더하기 2y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y 플러스 3xy 마이너스 6이 있는데 지금 항이 몇 개죠? 우리 태어나? 5개죠. 그럼 차수를 확인해야 되죠. x하고 y로 차수를 확인해요. x도 몇 차죠? 2차. y도? 그냥 x로 이제 내림책 정리하시면 돼요. x의 경우에는 보통 알파벳 순서대로 한다. 국룰이죠. 그래서 x로 보고 할게요. x로 보고 하면은 얘가 최고차항인 거고 그다음에 1차는 얘랑 얘인 거예요. 그래서 내림책 정리하면 x제곱 쓰시고 3y 빼기 1 이게 x가 되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상수항 플러스 2y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6. 자, 가장 대표적인 이런 문제가 되겠고요. 2차식 나왔을 때 이게 왜 더블 크로스라고 하냐? 여기서 먼저 크로스 인수분해가 돼요. 자, 여기서 이제 플러스 y가 나오기 위해서 여기서 플러스 2를 하고 마이너스 3을 하면 이렇게 4y, 3y에서 플러스 y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죠. 그래서 이 상수항 쪽에서 먼저 크로스 인수분해를 한 거예요. 자, 이게 크로스 인수가 됐죠. 상수항 쪽에서. 그 다음에 뭐 여기를 이제 1로 볼게요. 그냥 xx로 보면 여기서 다시 크로스 인수분해해서 누가 나와야 돼? 3y 마이너스 나온 거죠. 그래서 데크로스라고 이제 내 이름을 내가 붙인 거야. 그런 얘기 없는 거야. 그냥 크로스 인수분해 크게 보면 2번 한다. 그래서 더블 크로스 문제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게 플러스잖아. 둘 부류 같아요. 어떤 뿔뿔이야 마마야 어떤 게 해야지 3y 마이너스 나오죠? 뿔뿔이야 마마냐 성훈아? 뿔뿔로 해야지 이거 나오냐 마마로 해야지 나오냐. 이게 플러스니까 둘이 부호 같을 거 아니야. 뿔뿔이야 마마야. 마마 하면은 마이너스 3y 나오는 거 아니야? 안 나오는데? 왜 플러스인데? 왜 플러스잖아. 내가 잘못 봤나요? 뿔뿔로 하면 여기 1, 1일 테니까 이렇게 더하면 2y 마이너스 3이고 이렇게 더해도 y 플러스니까 더해보세요. 더하면 뭐 나오죠? 3y 마이너스 1이죠. 이게 나와 안 나와? 나오죠? 이게 데크로스가 된다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크로스 인수분해 하고 여기서 또 크로스 인수분해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름을 뭐라고 줬다? 더블 크로스다. 크로스가 2번 일어난다. 그래서 더블 크로스가 준 거야. 없어 이름에 그런 거. 내가 그냥 정한 거야 그냥. 없다고 그런 거. 그래서 이렇게 쭉 쓰면 돼요. 이렇게 쭉 쓰면 인수분해하면 되는 거죠. 왜냐면 여러분들 뭐 다 크로스 인수분해서 알겠지만 뭐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인수분해 나왔어. 그럼 이렇게 쭉 써서 인수분해 했잖아요. 다른 상상이 있어요 혹시? 없죠? 쭉 쓰면 돼요. 쭉 이렇게. 그러면 x 더하기 2y 마이너스 3 플러스니까 플러스 그 다음에 x 더하기 y 플러스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죠. 만약에 마이너스였다면 분배 법칙 쓰세요. 다르겠지만 기본입니다. 그래서 얘를 진짜 전개하면 얘가 나와요. 저 믿으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다 끝났어요. 오늘 수업이 다 끝났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뭐 하나만 해보면 되냐면 연습 삼아서 4-2번만 한번 하고 끝냅시다. 오늘 수업은 4-2번이 바로 이 더블 크로스 문제입니다. 더블 크로스 문제예요. 차수를 확인하시고 내림차수 정리한 다음에 열심히 차근차근 상수항부터 푸시면 되겠어요. 오늘 필강의 마지막은 이 더블 크로스로 장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못하는 4-2번 문제가 되겠죠. 너무 쉬워서 안 푸는 거죠, 여러분들? 이 정도는 지나가던 강아지도 풀 수 있기 때문에 풀 가치가 없다. 그렇죠? 너무 쉽기 때문에 나한테 이걸 풀라고 하는 거는 나에 대한 인격 모독이다. 이렇게 쉬운 걸 풀 수 없다. 저희 뭐로 보시는 겁니까, 선생님? 이렇게 쉬운 문제를 나한테 어떻게 풀라는 거야? 나에 대한 모욕이에요. 그럴 수 있죠, 충분히. 여러분 특강할 때 여기 1학년 학생 한 명 들어갔다고 하거든요. 중2짜리. 예준이인가? 네, 한 명이 있어요. 또 들어올 것 같아요. 예준이만 잘하는데. 응? 저희 글쎄. 내가 말했잖아요. 나이랑 관계가 없다니까 수학은요. 내가 지금 가르쳤을 때는 나이랑 아무 관계가 없어요. 누가 더 머리를 더 많이 굴리고 더 고민하고 생각하냐에 따라서 그냥 달라져요. 그냥
예, 나이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뭐 나이가 먹다고 해서 여러분 놀이동에 타고 있는 게 늘어나거나 게 하나도 없어요. 뭐 고민하거나 생각한 게 집에 하나도 없었다. 그냥 어린아이랑 같은 수준으로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그 아무 생각 없이 사시는 어르신들과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게 여러분 모습인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슬프지만 그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지만 뭐 그 다음도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교육을 안 받았잖아요. 이해해 줍시다. 그래서 교육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대대로 독재자들은 국민들 교육을 시키지 않아요. 왜냐? 멍청이하지 속이기가 쉬우니까. 자기 입맛대로 시키면 다 따라오기 때문에. 그 우리가 좀 어려운 말은 그 무슨 정책이라고 그러죠? 우민 정책이라고 부릅니다. 교육을 안 시켜요. 또 멍청하게 만드는 거죠. 가짜뉴스 좀 뿌리고 그럼 다 따라요. 자기 입맛대로 데리고 노는 거죠. 좋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하지만 우리나라는 뭐 지금 그렇게 되면 큰일 나죠. 여러분들 시대 때는. 자, 이거 성훈아 풀었냐? 풀고 있어? 어려워? 더블 크로스 쉽지 않아? 내림차순 정리도 못하고 있나? 어려워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까지 정리하는 게 이제 첫 번째 이제 내림차순 정리가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가장 기본이 되겠죠. X도 2차, Y도 2차이기 때문에 일단 내림차순 정리를 못해요. 그럼 그것도 연습해야 되겠죠. 뭐 풀 수가 없어요. X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부터가 되지 않습니다, 선생님. X만 문자로 보는 게 너무 어려워요. 뭐 그런 친구도 있을 수 있죠. 1단원의 다항식 연산에 보면 식정리에 내림차순 정리가 나옵니다. 첫 페이지에. 아직도 거기가 안 된 친구들은 거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안 될 수도 있어요. 대대까지 연습하시면 됩니다. 아니, 전 어디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나한테 물어보세요. 근데 질문하는 애들은요, 대부분 다 공부하는 애들이에요. 공부 안 하는 애들은 다 정해져 있어요. 다 와서 하는 애들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다 또 항상 같은 대답이에요. 나는 뭐 항상 들었던 대답이기 때문에 되게 참신하지 않아요. 너무 뭐라고 해야 되나? 여러분들 말로 하면 되게 진부하고 아주 전형적이고 너무 뻔한 대답이어서 공부하는 친구들의 질문은 다르게 옵니다. 참고를 해줄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게 되면 그런 질문을 안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하시게 되면 알게 돼요. 아, 저런 질문은 공부 안 하는 애들, 안 하는 애들이 하는 질문이겠구나 생각이 할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이제 제일 싫어하는 답 중에 하나죠.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전 공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꼴이 관계이기 때문에 되게 싫어하는 건데. 근데 우리 이 원장님은 되게 그걸 다 되게 믿어요. 애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왔지만 이해를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분꽤 있거든요. 당하겠지만 전 전혀 믿지 않습니다. 1도 믿지 않아요. 아무것도 모른다는 건 불가능해요. 어디까지는 이해가 되고 어디부터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가 공부하는 친구들이 대부분 질문하는 방법입니다. 그거는 내가 지금까지 물어봤을 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배웠던 애들도 그렇게 질문하잖아요. 공부하면. 여러분들은 뭐 연립방정 신조는 아니죠?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건 뭐 그 사람보단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별의별 사람도 가르쳐봤기 때문에 공부하는 친구들은 그 질문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다 비어있어도.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봅시다. 마지막 전이니까. 여기서 이제, 이쪽에서 이제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뭐로 되냐, 여기서? 2y랑 y 간 다음에. 그럼 뭐로 가면 되냐? 마이너스 3 플러스, 그럼 마이너스 6 플러스 하니까 마이너스 5x 나오냐? 아, y였는데. 또 왜 x로 썼냐? y죠? 오케이. 됐죠? 자, 여기서 크로스 해도 되죠? 자, 된 다음에 잘 보세요. 이제 마이너스니까 뿌이말을 잘 써서 얘가 나와야 돼. 야, 근데 딱 봐도 야, 플러스 y잖아. 그럼 어디 플러스 붙어야 되겠냐? 거의 3이라면 여기 플러스 붙어야 되지 않겠냐? 왜냐면 y가 플러스로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뿌이마가 된 거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전개해보면 여기서 이렇게 대합선 되면 여기 2y 플러스 1 나올 거고 여기 전개해보면 마이너스 y 플러스 3 나올 거 아니야? 더해보세요. 그러면 y 플러스 4가 나오죠. 여기 있잖아.
당연히 있는 것만 줘요. 인수분해 안 되는 건 줬겠니? 설마 문제에서 또라이도 아니고. 당연히 되는 것만 준다는 얘기야. 그 더블 크로스가 완성이 됐어 안 됐어? 된 거지. 그러면 그대로 쓰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1 대신에 x 쓰면 되겠죠? x 더하기 2y 더하기. 자, 분배법칙 잘 쓰세요. 그래서 x 빼기 y 빼기 빼기니까 플러스로 쓰면 됩니다. x 빼기 y 마마니까 플러스 3 쓰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또 부호 안 바꿔가지고 또 틀리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분배법칙을 꼭 하셔야 돼요. 분배법칙은 안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맨날 물어봐요, 나한테. 내가 되게 신기한 게, 봐봐.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내가 항상 이제 되게 신기한 게, 여러분 분배법칙 안 쓴 적이 없잖아. 있었냐? 방식 연산에서? 근데 꼭 물어봐, 나한테. 분배법칙 해야 되냐고. 아니, 쓴 적이 있고 안 쓴 적이 있어. 그러면 물어볼 수 있다 생각하거든, 난 개인적으로. 안 쓴 적이 없어. 무조건 분배법칙 썼는데, 그걸 맨날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럴 수 있잖아. 헷갈리는 거라면, 이런 선택지도 있고 저런 선택지도 있어. 그럼 물어볼 수 있다 생각하거든? 근데, 분배법칙을 안 쓰는 적이 없거든요? 근데 맨날 물어보는 게 되게 난 신기한 거야. 아니, 쓰고 안 쓴 적이 없다니까 무조건 분배법칙을 쓴다니까. 그냥 기본으로 들어간 법칙이잖아. 그래서, 묻지 마세요. 무조건 씁니다. 고등학교 내내 안 쓴 적이 있을 거다, 없을 거다? 없어요. 무조건 씁니다. 분배법칙은. 죽을 때까지 써요. 안 쓰는 걸 갖고 오세요, 나한테. 없어요. 질문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분배법칙 써야 안 써요? 당연히 쓰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필강은 여기까지 하시겠고요. 여러분들 나눠준 그 프린트물이 있는데 안 받은 사람이 있나요? 내가 다 나눴던 것 같은데? 또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제발. 그냥 갖다 버리지 마시고. 영상 또 유튜브에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다 올라갑니다. 안 되면 다시 보세요. 다 찍어놓고 다시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필강은